안녕하세요. 러프 머스트노의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고전 읽기, 명나라 말기의 관리들의 수신서인 여곤의 신음어 읽기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도를 깊이 체득한 사람일수록 쉽고 단순하게 말한다. 이런저런 어려운 수식어를 남발하는 사람은 도를 체득하지 못한 사람이다. 한 번 더. 도를 깊이 체득한 사람일수록 쉽고 단순하게 말한다. 이런저런 어려운 수식어를 남발하는 사람은 도를 체득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 말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이런 비즈니스 관련된 또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비즈니스를 저한테 소개를 하고, 그래서 저한테 법률적인 조언을 얻는다든가, 안 그러면 다른 투자자를 좀 소개해 달라라는 이제 이런 그런 부탁을 좀 제가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자기가 앞으로 기획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같은 설명을 해도 좀 현란한 수식어를 써가면서 자기를 이렇게 꾸미려고 하는 이런 분이 계신 반면에, 정말 내공이 깊은 분들은 핵심에 접근해서 아주 간단하게 자신의 말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 우리말 중에 담백하다, 물론 한자긴 한데 담백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렇게 MSG, 우리가 맛있는 양념을 넣는 MSG가 좀 최소로 들어간 정말 담백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진솔하게 다가오거든요. 말만 무성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말은 본질에 접근하는 아주 심플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행동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사실 이제 그런 사람들과 일을 하고 싶죠. 이게 말만 번잡하고 그 말에 너무 많은 수식어가 따르고, 또 이런저런 핑계가 많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정말 담백하면서도 행동에 따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신뢰가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신이 없거나, 그 다음에 뭔가를 감춰야 된다는 이런 마음속에 방어 기제가 있으면 이걸 꾸미려는 그런 말들이 자꾸 방어적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뭔가 설명할 때 나 스스로가 그것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없을 경우에 보면 말이 군더더기가 많아요. 글도 보면 우리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좋은 글은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 다 빼고 해가지고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의 글이 가장 좋은 글이다. 이런 말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은 말과 글이 너무나 번잡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대화를 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설명을 할 때 나 스스로가 자신이 없어서 쓸데없는 수식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조금 더 담백하면서도 내 진심을 솔직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백한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가장 곤란한 일부터 처리하는 것, 그리고 이득은 뒤로 돌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덕을 완성하고 공을 달성하는 요령이다. 이런 태도를 견지한다면 아무리 비난을 받아도 결코 동요되지 않으리라. 꾸준히 오랫동안 하다 보면 자연스레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행은 순서에 따라 해야 하는 법이다. 싹을 빨리 성장시키려고 뽑아 올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성과는 묵묵히 기다려야지 급하게 이루고자 하면 안 된다. 여곤이란 사람이 그 관료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닦는 수신에 관한 글도 있지만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이런 얘기도 많이 써놨거든요. 시네모에서. 여기 보면 가장 곤란한 일부터 처리하라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우리가 이제 실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일을 하면서 보면 항상 제일 뒤로 이렇게 밀려지는 일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 또는 뭐 어디에 뭐 돈을 갚아야 한다. 이렇게 뭔가 내가 부담이 되거나 좀 하기 싫은 일들, 일 중에도 보면 좀 어려운 일들은 제일 뒤로 미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다 그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게 되면 그 일에서 곰팡이가 피기도 하고 또 이 나쁜 일 같으면 그 이자가 계속 붙어서 나중에는 정말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예를 들어 치과에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치과에 빨리 못 가서 나중에는 진짜 이빨을 뽑아야 되는 그런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가장 곤란한 일부터 처리한다.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은 이런 게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 내지는 한 달에 한 하루 이틀을 일부러 잡아서 그날은 제일 하기 싫은 일만 골라서 다 처리하는 그런 날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날을 잡지 않으면 자꾸 그 일이 뒤로 미뤄지거든요. 그래서 딱 하루를 잡아서 이날은 내가 정말 하기 싫었던 거, 내가 정말 그동안 이 꼬불쳐뒀던 일들을 무조건 내가 부러뜨린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만 쭉 리스트를 써서 처리하는 그런 그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하기 싫은 일을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좀 큰 포스트잇으로 한 장씩 한 장에 글자 하나를 써가지고 이거 하기 저거 하기 쓴 다음에 그 하나가 끝나면 그 포스트잇을 찢어서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상징성이고 자기한테 그렇게 보상을 하는 건데 그 포스트잇을 이렇게 떼서 찢어서 휴지통에 버리면서 하나를 끝냈다. 이런 식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뭔가를 끝냈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 그런 것도 좀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그런 말이 나오죠. 꾸준히 오랫동안 하다 보면 자연스레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서 싹을 빨리 성장시키려고 뽑아 올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자, 한번 공부 한번 해보죠. 싹을 빨리 성장시키려고 뽑아 올리는 우. 자, 이것은 그 맹자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발묘조장. 사자성어로 발묘조장입니다. 발자가 뽑을 발자고 묘가 이제 그 말 그대로 묘목이죠. 그 싹. 그러니까 발묘, 싹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장, 조자가 도울 조자에 장자가 기를 장자. 그러니까 싹을 잡아 당기면서 이렇게 더 빨리 크기를 기다린다. 이게 보면 어느 어리석은 농부의 이야기에 나오는 건데 이게 싹을 뿌렸는데 싹이 조금씩밖에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싹을 조금씩 이렇게 당겨 올리니까 조금씩 크잖아요. 좀 더 키가 커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논의 싹들을 다 이렇게 당겨 놓은 거예요. 그래 놨더니 그 아버지가 아이고 이놈아 그런 무식한 짓을 했냐. 역시나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그렇게 당겨 올린 싹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싹이 조금 키가 올라와 보이지만 바깥에서 당겨주니까, 하지만 그것은 그 흙 속에서 제대로 자양분을 먹고 올라온 싹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성과는 묵묵히 기다려야지 급하게 이루고자 하면 안 된다. 공부의 성적을 올리는 것이든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든 안 그러면 어떤 사업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올해 제가 영업 비밀과 관련된 좀 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텁하기부터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해 가고 있는데 한 번씩은 이게 좀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빨리 일이 진행이 안 돼서 조금 마음이 조급한 생각이 들다가도 왜 우리가 이렇게 높은 빌딩을 올리려면 텁하기를 깊이
또 넓게 이렇게 해야 이게 정말 50층, 100층을 올리는 것이지, 터프하기를 얕게, 좁게 하고 나면 깊게 하지 않으면 높은 빌딩을 못 올리는 것처럼 조금 힘들더라도 이 터프하기라는 것은 밑으로 이렇게 깎는 거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 위로 올라가야만 사람들이 몇 층 올라갔다 이러는 건데, 터프하기는 사실은 대단히 지루한 작업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 터프하기가 제대로 되고 견실하게 되어야만 제대로 된 높은 층고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인데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지식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재능 때문에 몸을 망치기도 한다. 부귀 때문에 집안의 화목이 깨질 수도 있고 재산은 자손을 망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지식이 무조건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지식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재능이 있다고 몸을 무조건 망치는 건 아니지만 재능 때문에 몸을 망치기도 한다. 또 부귀, 돈 많고 귀하다고 집안의 화목이 무조건 깨지는 건 아니지만 부귀 때문에 집안의 화목이 깨질 수도 있고 재산 때문에 자손을 망치기도 한다. 즉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무조건 그런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지식을 갖추지 말아야지, 재능을 갖추지 말아야지, 내가 부귀해지지 말아야지,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다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기서는 이런 거죠. 지식이 있다고 해서, 머리가 좋다고 해서 그것을 과시하고 겉으로 드러내는 이런 행동을 조심하라는 주의를 주는 겁니다. 이 지식, 자기 과시와 관련해서 요거는 이런 추가적인 문장을 남기고 있어요. 머리가 좋다고 해서 함부로 과시해서는 안 되며 되도록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간직하는 게 좋다. 머리가 매우 좋은 나머지 화를 입은 사람이 열에 9은 된다. 반면 후덕한 인품 때문에 화를 입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요즘 사람들은 머리가 나쁜 것을 한탄하지만 이는 어리석은 짓이다. 여기서 전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이, 후덕한 인품 때문에 화를 입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후덕한 인품 때문에 화를 입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 둘째 딸이 지금 이제 대학교 이제 2학년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딸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사를 잘해라, 인사. 그러니까 너네들이 뭐 학교에서 선생님을 뵙든 아니면 바깥에서 어른들을 뵙든 인사를 잘해라. 인사를 잘해서 손해보는 적은 없다. 이런 제가 잔소리를 하곤 하죠. 그러면서 아빠가 이렇게 회사에서 여러 직원들을 데리고 있어 보면 참 뭐랄까 이렇게 예의를 잘 차리는 직원이 있고 전혀 예의를 잘 못 차리는 그런 직원이 있는데, 이 점점 나이가 어려질수록, 그러니까 30대가 아니고 20대 후반, 20대 중반, 20대 초반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윗사람들에 대한 예의를 잘 지키지 못하더라. 그러니 우리 딸들은 바깥에 나가서 그런 예의를 참 지키게 되면 정말 눈에 참 띄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사를 잘하고 예의를 잘 차리는 것은 참 좋다. 이런 얘기를 제가 딸들한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둘째가 이름이 세영인데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나 아빠 그 얘기가 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나 이제 그 말 이해하겠어. 왜? 그랬더니 저희 딸내미가 이제 2학년 돼서 그 1학년 이번에 신입생들을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2학년 준비위원을 맡았대요. 그래서 1학년 저희 이제 둘째 딸내미가 기계공학과 다니는데 이제 공대를 보냈죠. 그래서 이제 그 기계공학과 1학년생들을 데리고 피닉스 파크인가 거기 가서 2박 3일 OJT를 하는데,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이제 선배들이 그렇게 준비도 하고, 또 애들 잘 때는 불침번도 서고 안전사고 나면 안 되니까 한 2박 3일 동안 이제 진짜 잠을 거의 못 자고 애들을 이렇게 케어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중에 딱 한 명이 그 불침번도 서고 했던 선배들한테 카톡으로 이번에 뭐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선배님. 그걸 보고 완전히 감동을 해서 아빠 나 걔 진짜 앞으로 걔 정말 걔한테 잘해줄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참 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뿌듯했어 그러더라고요. 그거 봐.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작은 사소한 카톡 몇 줄이지만 그게 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잖아.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딸도 되게 뭐랄까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머리가 좋다고 지식으로 자기를 과시하는 것보다 이런 후덕한 인품, 이 후덕한 인품을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배려의 모습으로 다가갈 것이고 또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이런 그 인사, 예의를 차리는 것, 이런 것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오히려 요즘처럼 이렇게 각박해지고 바삐 돌아가는 이런 세태에서 이런 작은 인사 하나가 참 그 사람의 뭐랄까 가치를 남다르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중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분을 가진 분들에게는 오늘 제 방송을 들려드리면서 정말 인사 잘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보이는 그것만큼 큰 재산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